자,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밝으신데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어, 네, 전 큐릭스고 3,840원에 20%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젠큐릭스를 들고 계신 지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셨어요? 네,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어느 부분이 가장 매력 있어서 이렇게 매수해야겠다 결정하신 걸까요? 그때 이제 요한양행 때문에 한참 뭐 이렇게 폐암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유행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폐암 진단 키트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계속, 모르겠죠. 네, 계속 알겠습니다. 이제 내려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유한양행으로 인해서 뭔가 좀 폐암 관련해서 엮이면서 이거 잘 갈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빠져요? 딱 바로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여쭤볼게요. 네. 뭔가 낙수 효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슈 소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폐암과 관련해서 뭐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를 통해서 한번 쌓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폐암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수혜를 좀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얘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바로 시소 게임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반도체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에서 조정이 나와주면서 그 수급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났다.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완전히 2차 전지로 옮겨간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게다가 이제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폐암 진단과 관련해서 이번에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초록을 좀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스케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제약바이오 강세, 그리고 이 폐암이 좀 강조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양봉에 연달아 양봉이 좀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는 크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량이 좀 다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당분간 좀 쉬었다가 다시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갈 때 다시금 제약 바이오가 또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계 폐암학회도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실려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지지 구간을 좀 보실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원 구간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2,100원까지 내려갔기는 했는데 여기를 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역량으로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길 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 이전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저점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매수가가 거의 딱 지금 고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다음으로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 3,8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지 못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이 나올 때는 최소 200만 주, 그다음 좀 실려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400만 주 이상은 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만 주나 200만 주 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를 다음에 상승 때는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또 알겠습니다. 선물 드려야겠어요. 지금 주식 관련해서 궁금증 많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드리고요. 혹은 저는 텀블러를 좀 더 좋아해요 하시면 텀블러 드릴 거거든요. 둘 중에 뭐가 또 마음에 드세요? 네, 텀블러요. 텀블러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갑니다. 텀블러 저희 네. 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또 문자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94번님의 리튬 포어스입니다. 2,030원에 10% 비중인데요. 이 종목 제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리튬 관련해서 지금 11%로 지금 껑충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 뭐 오늘 하루 단타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 들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측면들까지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데 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 뭐 이 심리적인 측면으로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리비아 염호 개발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뭐 리튬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뭐 리튬 포어스도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주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에 작년에 보였었던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이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다른 국면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빠져나오는 물량들이 지금 2차 전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들어올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 업황이겠죠. 이 전기차에 대한 전방 산업을 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확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라든지 뭐 재고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리튬 포어스와 같은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도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튬 포어스는 이 염호 개발 과정에 지금 그러니까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냐 혹은 실제로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냐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익절가, 손절가를 잡아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 손절가를 잘 잡아서 리튬 포어스는 좀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좀 급등세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좋은 일로 또 수익 실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전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주슐레인 저희 또 오늘 몇 번째로 시청하셨어요? 저 매일 보고 있고요. 진짜요? 종목 네. 상담은 두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 오늘 한미반도체 가지고 있는데요. 네. 15만 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만 700원에 25%. 그럼 조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네, 이게 근데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해가지고 저는 한번 반도체를 뭐 원래도 좀 좋아하셨어요? 그 투자하는 거 반도체 섹터에? 네, 원래 계속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 보면서 이게 한국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찾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까지 가신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엔비디아가 너무 잘 가니까 야, 우리 국내에 뭐가 있을까?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HBM TC 본더 장비 실적이 좀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좋고 있는데 재무제표랑 주가랑은 좀 반대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몸살려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점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완전 추종하는 정도로 상승이 나오면은 갭상승이 나오고 하락 나오면은 갭하락으로 출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도
이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힘이 조금 빠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물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TC 본더로서 이 HBM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가장 좀 강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수급과 결국에는 이 시장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 자체가 조금 꺾이는 분위기라서, 그리고 또 메이저의 수급들이 조금 빠져나오는 분위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반도체 같은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을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10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속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2차 전지가 오늘 올랐다가 뭐 며칠 동안은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조정이 나와줄 때 다시 좀 반도체로 들어가 주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힘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차라리 좀 정리를 하셨다가 뭐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금 좀 저점이 잡히는 구간에서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왜냐면은 한미 반도체가 뭐 좋고 앞으로 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23년도 초에 이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고가가 19만 6천 원이었어요. 거의 20배가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HBM 밸류체인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수혜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실적이 꺾이게 된다면 반도체에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미 반도체로서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은 뒷받침이 되나, 근데 이게 지금은 뭐 20만 원 다시 끌어올릴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런 주가가 이전 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단기적인 관점 혹은 스윙 정도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구간, 또 유의미한 가격대이고 또 호가도 변경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깨게 된다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센티멘털 자체도 좀 무너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 25%인데 일단은 13만 원 구간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반등 때. 근데 13만 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13만 원 구간을 좀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좀 빠질 때도 사실 반도체 오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이랑 지금 텀블러 있는데 어떤 선물 좀 원하세요, 시청자님? 텀블러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텀블러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텀블러를 많이 원하시네요. 여러분들 주식 공부할 때 또 다양한 재테크할 수 있는 책 보면은 또 도움 되거든요. 우리 강원진 전문가님 책 좋아하세요? 네, 그래도 꾸준하게 읽는 편이기는 해요. 3초 정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식 책은 좋아하시잖아요. 주식 관련한 책. 네, 이제 주식 책도 보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뭐 명상 심리적인 뭐 측면들 이런 거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주식 책이나 이런 거는 워낙에 뭐 많이 읽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나의 심리를 다스리는 게 조금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진짜 마음을 잘 챙겨가는 게 인생에서도 투자에서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튜브에 우리 은주님이 저 책 받을래요? 상담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분은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SKC입니다. 15만 원은 15% 비중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살려주세요 유유하셨어요. SKC 동박 사업을 맡고 있는 손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SK 넥실리스라고 하는데 이 자회사를 또 품게 된대요. 이게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적자를 흑자로 좀 만들고자 하는 경영 효율성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회사를 품게 됐을 때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돼서 주가도 선순환을 좀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자회사가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들어와서 나쁠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SK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이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적자가 뭐 2천억 정도의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덜어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별도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지금 SKC 별도로 봤을 때도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뛰어넘는 그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연결 회사 뭐 자회사들이 적자 폭이 좀 크다라고 좀 봐야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축소를 해준다라면은 당연히 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일단은 SK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C가 과연 어떤 걸로 올랐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올랐었던 게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휩쓸릴 수가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SKC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오늘 3%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앞서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네.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미루어 봤을 때는 일단은 장기 이평선 적어도 지금 121 이평선이 좀 우후 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지금 13만 5천 원 구간 정도는 상단에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이 좀 붙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인 이 전지박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반도체가 아니라 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시켜주고 시장에서 또 부각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반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있어야 되고 다른 모멘텀들도 좀 붙어줘야지 수급도 몰리고 거래량도 좀 실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얘기들 해주시니까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주님께 책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우리 제작진이 문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책 재밌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사연 볼까요? 1698번님이 스튜디오 드래곤 신청해 주셔서 볼게요. 42,900원에 25% 비중 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저 괜찮은 건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워낙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드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최근에 감사합니다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 드라마 안 보셨구나. 굉장히 재밌었는데 드라마도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아, 눈물의 여왕은 봤습니다. 네, 이게 다 스튜디오 그쵸. 드래곤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좀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OTT 시장에서도 이런 드라마들이 또 흥행을 하다 보니 주가는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그동안의 뭐 실적과 부분들이 좀 이런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이런 OTT 업체나 이런 컨텐츠에 관련된 업체들 봤을 때 수익성이 굉장히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였는데 뭐 최근에 뭐
이 컨텐츠 관련된 논란을 좀 보자면은 네. 결국엔 최근에 이제 출연진들에 대한 뭐 출연료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수익성 악화를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됐고 또 OTT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이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뭐 눈물의 여왕이라든지 네. 스위트홈 이런 것들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좀 인기를 흥행을 얻었었던 네, 음. 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 이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좀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은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조금씩은 이제 좀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는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좀 부진했었던 부분은 이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계속적인 우하향 흐름을 좀 보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다른 주석 섹터들이 조금 주춤하게 되면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한 번쯤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고가권에 지금 위치를 하면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증시에 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네. 좀 잘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 뭐 신고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항상 미증시에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섹터나 뭐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좀 후발주자로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35,000원 구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바닥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은 턴어라운드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5,000원 구간에서도 좀 턴어라운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기다린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예요. 제닉 신청해 주신 2311번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5,100원에요. 5% 정도 짧게 단기로 들어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도 좋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고 오늘도 5%대로 강세를 보여요. 새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양봉 캔들 나왔거든요. 마스크팩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네. 화장품주 좋은데 이때를 뭐 이익 실현의 타이밍으로 봐야 할 건지 조금만 더 들고 가 볼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과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네. 일단은 풀리고 나서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다시 뭐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버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과열 기간 동안 화장품주들이 다시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풀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홀딩.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제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마존에 좀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급등세를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게 물론 지금 화장품주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북미 시장이나 이쪽으로 조금 이 채널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중점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계속적인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제닉 같은 경우에 이전 과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으로 이 마스크팩이 굉장히 좀 유행하게 되면서 크게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사실 그 이후로는 뭐 지금 중국에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이 올해는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닉은 못 갔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 이제 북미향으로 좀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런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실적이 근데 이제 찍힌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세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진짜 실제로 아마존에서 뭐 마스크팩이 잘 팔리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옮겨져야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은 항상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열 풀리고 나서 뭐 5일 이평선이나 지금 5일 이평선까지만 해도 좀 이격이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좀 수익을 챙겨두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왜냐면 구간을 비중이 좀 정리할까요? 5일 이평선 정도만 5일 보시면 될 것 이평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비중이 뭐 5%로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과열 풀리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 그 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소형주가 급등하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과열 풀리기 전까지만 들고 계시고요. 5일 이평선 깨지면 그때는 또 이익 실현하시면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챙겨하자라는 전략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께는 저희가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책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댓글 보시면요. 거기에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나갑니다. 문자샵 9083번으로 또 종목에 대한 또 그 주소, 집 주소 그리고 이름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너튜브에서도 정말 제닉은 너무 소형주라 무섭다. 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많거든요. 네. 전문가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단기라고 했던 그 기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정할까요? 그거 이제 보통 한 일주일 내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은 이제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적은 물량,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에 돈이 많으면 사실 무거운 종목들도 쉽게 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00% 정도가 넘게 올랐는데 이제 시총이 550억이에요. 그러면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뭐 200억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만큼 쉽게 혹은 적은 물량으로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가가 그러니까 즉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빠질 때도 너무 쉽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다가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종목들을 이제 뇌동매매나 혹은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서 네. 고점 구간에 샀는데 이게 갑자기 10%씩 밀리게 되면은 손절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매매하기보다는 소형주인데 차라리 뭐 재료가 좀 있거나 혹은 섹터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 때 바닥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홀딩이 좀 가능하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6,500원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사자마자 막 6,000원까지 밀려버렸다. 이런 것들을 막 일주일 동안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소형주를 매매할 때는 확실한 나의 이 시나리오를 짜둬라. 내가 익절을 어느 정도에 할 것인지 혹은 손절을 얼마에 할 것인지. 네. 그리고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이 종목을 한 5% 정도 주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지만 막상 급등이 나오면 또 안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다. 그러면 수익권이었는데 아쉬워서 못 팔아요. 그럼 또 다음 날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더 아쉬워서 못 팔고 항상 이렇게 좀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시나리오를 잘 짜자. 네, 내가 좀 덜 먹더라도 확실한 익절 라인 이런 것들을 정해두고 매매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사시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는 언제 매도를 하고 언제 대응 이렇게 해야겠다 전략 세우고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026958-9082번, 문자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또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7877번님의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30만 원에 35% 비중인데 제가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오늘 팔아버려도 될까요? 팔아도가 아니고 팔아버려도 될까요?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들고 계셨는지에 대한 좀 마음이 느껴지죠? 네. 최선지들 이제 뭐 반등할 거다 뭐 이런 리포트 나오면서 좀 오늘 섹터들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이 평단 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급등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사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정말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은 오늘 이게 단기로 끝날 것인지 이걸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나는데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들어온 상황에서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는 언젠가 한 번쯤은 가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이 첫날 하루만 보고 매도하기에는 다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반도체나
뭐 반도체도 이미 어느 정도 좀 탄력이 많이 약해졌고 만약에 오늘처럼 이 제약 바이오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파니까 어디로 갔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네. 종목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이 소재 측면에서는 갈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 혹은 에코프로 이 두 개가 대장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살아난다. 혹은 메이저들이 이제 다음 주도 섹터로 2차 전지를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하시는 게 항상 이거죠. 내가 정말 오래 기다렸다. 근데 이제 파니까 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차 전지가 좀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주가를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한번 질문을 주신다면은 일단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열이 또 풀리기 전까지 포스코 퓨처엠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하루 보고 판단은 하지 마시고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저희가 또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텀블러 여기 음료 담아 드시라고 선물 드릴게요. 지금 방송 끝난 뒤로 제작진 전화 갈 테니까 7877번님은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종목도 있고요. 수익은 나는데 언제 매도 타이밍을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이 계시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저희 방송 시작하면 바로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